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 콘서트 두 번째 내가 전태일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 콘서트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전태일들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인권 존중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오늘 행사는 여기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경기도가 주최하고 전태일재단이 주관해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그리고 유튜브 전태일 TV로 동시 실시간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함께 자리하고 계신 이야기 손님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전태일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신 건지 전태일재단 이사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전태일재단은 전태일 정신과 또 이소선 어머니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 뜻을 오늘에 되살려내고 또 함께 노동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그 노동의 어려움과 노동의 힘듦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침 작년이 우리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고요. 또 올해는 이소선 어머니의 10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노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좋은 그 행사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전태일과 함께하는 노동 콘서트를 마련해서 주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이런 일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제가 진행을 맡게 돼서 저도 참 영광입니다. 오늘 이수호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실 이야기 손님들이 초대되어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참 경기도에 올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동국이 있거든요. 노동국은 전국에서 이제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노동을 존중하고 또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 경기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노동국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저는 우리 노동국장을 뵐 때 늘 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저희 그 전태일 기념관도 찾아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김종구 노동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릴까요? 시청자분들께. 네, 오늘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전태일재단 이수호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그 전태일 콘서트 뜻깊은 행사를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같이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손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노동자의 조직하면 뭐 산업별로 돼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별로 돼 있거나 지방별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세대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만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니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몇 년 동안 싸워서 합법성을 쟁취하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우리 청년 세대의 노동을 대표하면서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 유니온 오늘은 정책팀장을 맡고 계신 김강호 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유니온 정책팀장 맡고 있는 김강호입니다. 너무 좋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부끄러운데요. 네, 저희 어쨌든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전태일 재단에서 또 행사를 한번 했었어가지고 또 저도 뜻깊은 마음으로 왔고 또 오면서 전태일 열사의 어떤 뭐 사고와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죠. 그 비대면의 여러 가지 노동 가운데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라이더 유니온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오늘 라이더 유니온의 길기훈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라이더 유니온의 길기훈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돼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야기 손님들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실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 함께 볼 거고요. 이어서 노래 손님의 공연 무대도 보실 텐데요. 야, 저도 이분 정말 팬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루만져 주시는 뮤지션이죠. 가수 정미란님의 초대 공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부터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전태일 재단의 존경하는 이수호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일제 일자리를 찾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상당수는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태일들의 현장은 50년 전 평화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도의 틈새를 메우고 청년들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불공정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수많은 전태일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 콘서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가 바람을 멈추었는가 별빛 아래 써내려간 시는 생동하는가 이 밤은 물러날지니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 어제를 살아낸 나는 지금 다름 아닌 지금 이곳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의 나를 살 것이라 흔들리는 가지 몇 개쯤 품은 채로 또 비가 오면 떨어질 꽃잎
조금 바람 불면 사라질 이파리 그런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때론 태양빛을 따라가려나 아님 달빛을 쫓아가려나 어디까지 흩날리려나 깊은 바다를 가로지른다 해도 결국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나는 향하려고 나는 오늘의 나를 살 것이라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음악가 정밀아입니다. 처음 들려드린 곡은 제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서시라는 곡이고요. 스스로 혼자서 수없이 되냈던 작은 다짐 혹은 신념 같은 게 누구나 있을 텐데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두 번째 앨범에 있는 봄빛이라는 곡과 세 번째 앨범에 있는 오래된 동네라는 곡을 이어서 붙여서 들려드릴 텐데요. 오래된 동네라는 곡은 그 앨범 전체의 배경이 된 서울역 옆에 그 청파로 일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여전히 오늘 라이더 유니온 오셨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도 예전 모습 그대로 미싱 소리가 정말로 들리고요. 그리고 원단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그 골목이 좁아서 유난히 라이더들이 많아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도 저 소리 듣다가 왔어요. 열심히 사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맞섰고 또 우리는 외롭고 또 내일은 멀기만 하여 자비 없는 세상 위로 공평하게 쏟아지는 이 봄빛을 빼앗지 마오. 자비 없는 세상 위로 공평하게 쏟아지는 이 봄빛을 빼앗지 마오. 이 봄빛을 빼앗지 마오. 이 봄빛을 빼앗지 마오. 이 봄빛을 빼앗지 마오. 늦은 밤까지 기차 소리가 들리는 이 동네에는 좁은 골목 사이로 달린 햇빛 돌아나가지. 지금도
싱소리가 뛰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낮은 집들은 차곡차곡 저기 높은 언덕 위까지 이곳에 많은 사람이 그만큼 많은 삶들이 떠도는 방랑자의 낡은 가방도 내치지 않는 곳 오래된 도시에터는 오래된 것들이 없고 오래된 동네에터는 오래된 사람이 없네. 사라진 것들은 더는 아무 말 할 수가 없고 새 것은 새 것으로 빠르게 잊혀진다네. 이곳의 주인은 누구? 누가 이곳에 사는지 담장 모서리 반질거리는 손때는 누구의 것인지 이곳의 주인은 누구? 누가 이곳에 사는지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잊은 것은 아닌지 잊은 것은 아닌지 네, 한 곡만 더 하고 이제 저는 내려갈게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것을 노래한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로 만든 노래 꽃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미라였고요. 귀한 무대 고마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네, 이렇게 정미라님의 무대까지 들으셨습니다. 서시, 봄빛, 오래된 동네, 꽃 이렇게 네 곡 들으셨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영상 인사 말씀해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미라님의 노래 중에 오래된 동네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걸로 빠르게 바뀌어간다 이런 구절이 좀 있었는데요. 이 구절에 맞는 주제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청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소 이사장님, 예. 청년 전태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죠. 전태일 열사도 청년 노동자였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이 청년 노동자들이 처한 예. 노동 현실이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그 전태일이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노동 환경을 바꾸고 어떻게든지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외쳤던 데가 22살이었으니까 정말 꽃다운 청년이죠. 그런데 그 전태일이 정말 절망하고 힘들었던 게 자기보다도 더 젊은 여공들이었어요. 13살부터 심지어 나와서 일을 하고 했던 것이죠. 아까 우리 고마운 인사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도 소년공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다음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팔도 다치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그렇게 산업 현장으로 내몰리고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노동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주장한 게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아라. 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근로기준법 좀 지켜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청년들이 싸우면서 외치는 소리가 근로기준법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본적인 것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든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박탈감이라든지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더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전태일 열사가 그런 선택을 했던 때와 비교해서 지금 노동 환경이 절대적으로는 나아졌지만 예. 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은 변화가 없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청년 노동에 대해서는 이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김강호 님이 한번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지 어떤 게 좀 느껴지시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청년 노동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노동들이 어떻게 좀 변해 왔나 이런 걸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언론 보도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는 일자리 몇만 개가 사라졌다. 그리고 일자리를 얼마나 잃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어떤 노동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지는 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 유니온이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현장의 노동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만 해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이제 초단 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 이제 한 100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정부 시민을 한번 검색해 봤었는데 한 46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100만 명이면 어쨌든 의정부 시민 전체보다 많은 숫자인 거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한 80%가 이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태일 열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외치셨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표현들이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좀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들이닥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결국에 청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단기간 노동 그리고 불안전한 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로 예전에는 고용 형태가 좀 단순했다면 이제는 뭐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또 하청, 외주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계속해서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고 집단화해서 해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라이더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집단화를 해서 유니언을 만들어서 문제들을 헤쳐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라이더 유니온은 요새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라이더 유니온은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2018년도 여름에 그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때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폭염수당 100원 요구를 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라이더가 있었습니다. 그 라이더가 요구한 건 정말 그 100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경제적 윤택함을 바란 게 아니었고요. 그 인간답게 사람답게 배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라이더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 조합이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라이더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리는 게 저희가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라이더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된 게 2017년 3월부터인데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반까지도 라이더들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한테 산재를 물어보면 라이더들은 산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노무사나 변호사들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재보험 라이더 적용되는 걸 알리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저희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라이더 보호법 발의가 8월 18일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등록 대행업자들 퇴출하는 거하고 두 번째 안전 배달료 도입 그리고 AI 알고리즘에 대한 협약권 그리고 바이크 수리 표준 단가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의가 된 만큼 저희가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캠페인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 사실 활약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는 오늘 하루 종일 들어야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죠. 지금 김강호님, 길기훈님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노동국장이신 김종구님에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경기도의 그 노동정책 비전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전국 최초로 그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또 회피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배달 노동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륜차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산재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그 안전교육도 저희가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안전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나 이런 대리기사 같은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만나서 정보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 노동자 쉼터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그런 영세 사업장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근로기준법도 준수도 안 하고 주휴수당 같은 법정 수당도 주지 않는 그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서포터즈들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사업주로 이제 좀 근로기준법 준수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계도도 하고, 또 알바 같은 노동자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김종우 노동국장님한테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또 활약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지금 김종구 노동국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긴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또 그런 정책들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좋은 정책들, 사업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라이더 유니온에서 나오신 길기훈님. 요새 네. 그 라이더분들 현장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그 라이더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저희가 겪고 있는 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라이더 일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은요, 이 플랫폼사와 저희 라이더들 간의 문제가 가장 좀 고충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 알고리즘이란 게 배달 플랫폼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이 편의나 이윤을 생각해서 만든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저희 라이더들은 배제시키고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달 업무는 일을 하다 보면 음식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특정한 시간 짧게 그 시간에만 배달 업무가 많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만 짧게 단가를 높여서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분단위, 초단위로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율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문제지만 또 그 시간을 제외시키고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시간 동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가장 저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이거는 영업상, 업무상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만 하니까 저희가 그 안전배달료 요청과 그 알고리즘에 대한 협약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이더분들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배달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배달 경쟁,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안전은 자꾸 이제 밀리게 되는 사선으로 이렇게 되는 현실 좀 짚어주셨는데 좀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협상을 할 때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들이 또 라이더로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청년 유니온의 김강호님, 정책적으로 좀 어떤 게 보완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네. 그 사실은 좀 고민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네, 갑자기 저한테 정책적으로 네, 여쭤봐가지고. 너무 어려운 네. 질문 제가 들었죠.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한 분 뵀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기는 이곳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곳이 나의 어떤 마지막 안전망 같은 거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물류센터에 이제 항상 공고가 올라와요. 그 일자리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데 그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찾다 없으니까 결국엔 거기에서 당장의 생계비라도 모아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안전망 정책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많은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좀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그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라이더도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 많은 청년들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법, 노동법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 안에서는 사실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당장 프리랜서만 해도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할 때 이제는 약간 좀 사회적인 좀 논의를 통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분들을 좀 포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 앞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 뭐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노동 환경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좀 감수해야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도를 갖고 있을까요? 네, 그 노동자들이 혼자 일하기도 바쁘고 또 고용도 불안한데 본인들의 노동 권익을 주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이런 개별적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연대를 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하면 또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나 해서 이제 연구를 한 끝에 일단 자조모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조모임을 만드는데 사실 또 노동자들이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붙여서 자조모임도 만들고 그게 발전해서 또 공제나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나 조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이런 증진을 위해서는 또 인식 개선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로 막 진출을 앞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노동법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직접 모여서도 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는 또 노동인권 교육 강좌를 개설을 해서 대학생들도 사회 진출하기 전에 뭐 이런 노동 법률 관계 교육이나 인식해서 저변 학대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들이 그 받는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상담도 하고 또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구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소, 노동상담소나 노동권익복지센터 이런 거를 저희 경기도에서 도내 거점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런 대안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좀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또 해서 좀 더 도움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그게 성과로 이어져서 더 많은 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지금 단기간 알바 그리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예. 어떤 대안이 있을지 또 이사장님의 고견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특히 뭐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등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동의 형태도 여러 가지 변화나 그 어려움이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뭐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라이더라든지 이런 그 비대면과 관련된 이런 그 노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잘 서로 관리를 하고 해서 상생할 것인가,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 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이제 돌리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또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이 나라, 정부나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좀 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알맞은 그 제도적 장치, 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청년 유니언이나 또 라이더나 다 지금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할 때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라이더들이나 우리 청년 유니언의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집적하는 청년들을 정말 직접 그 고충도 들어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면서 제도적 장치 같은 걸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쿠팡과 쿠팡 사업주와 쿠팡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그 비정형, 비정규 이런 그 노동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든지, 또 이 노동조합으로 단결을 어떻게 하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해결을 스스로 해보고 싶은데 그런 깃털을 스스로 마련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어떻든 단결하고 또 연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 힘으로 정말 같이 또 해결할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사회나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부응을 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아르바이트 그리고 플랫폼 노동 등 청년 노동의 현실을 좀 돌아봤는데요. 현실은 과연 어떻고 또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에 함께 해주신 청년유니온 김강호님, 라이더유니온 길기훈님, 또 김종구 노동국장님, 끝으로 이소 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일찍 인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한마디씩 뭐 바라는 당부 말씀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1부를 마치는 건가요? 예. 아직 2부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요. 하여간 뭐 오늘 분위기가 원체 주제 자체가 그렇고 아프고 힘들고, 또 우리 그 현장에서 오늘도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오토바이를 끌고 다녀야 되는 분, 또 그보다 더 열악한 초단기 아르바이트까지를 해야 하는 이런 청년들 같이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어른들이 도대체 뭘 했던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 아프니까 청년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면서 당연히 아파라 뭐 이런 것 같은 말이나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대화를 저는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아요. 이런 자리 같은 걸 좀 많이 마련해서 직접 좀 대화를 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런 또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각자 돌아가서 힘을 모으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똘똘 뭉쳐서 지금 함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계신 라이더 유니온 길기훈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노조 활동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지금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 해서 너무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 경기도에서 저희 라이더 유니온의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경기도와 이 노동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야, 진짜 훈훈하네요. 아,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뭐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나마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뉴욕시 조례로 라이더 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라이더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권리인 라이더 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길기훈 라이더 유니온에서 나오신 길기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종구 국장님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깨가 무거워지겠죠. 뭐. 보람보다는 이사님 말씀대로 어깨가 무겁죠.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이제 전국으로 유일하게 노동부서가 있는 국이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좀 너무나 미약한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이제 지자체도 노동 전담 팀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리 평상시 일상이 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익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1부의 마지막은 청년 유니온에서 나오신 김강호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계시니까 경기도가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있고 사업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또 말씀을 안내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청년 프리랜서들 좀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청년분들하고 좀 같이 인터뷰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이제 불안정한 노동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한 노동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마음 둘 곳이 없는 게 불안정함의 어떤 근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청년 유니온이나 혹은 뭐 청년 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그리고 뭐 경기도 이렇게 아까 자조 모임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청년 전태일에게 필요했던 대학생 친구가 전 좀 생각이 났었는데 다른 어떤 청년들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나의 고민과
어떤 걱정거리들을 좀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 그런 공동체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유니온도 앞으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마무리 오늘 이야기 손님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로 이소선 어머니의 10주기였습니다. 추모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이어서 노동 현장에서 노래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죠. 노래로 물들다 여러분들의 공연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크게 대답해. 내 하는 소리를 그러는 거라 피가 나는데도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네가 부탁하는 말을 내가 다 지킬 거라. 그러니까 하는데 피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때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킨다고 노력해 왔는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박수 치는 소리가 그게 없어요. 그저 사람이 학생이나 누가 죽었다 하면 쫓아가는 그 밑에 제일 멀리 있거든요. 나는 노동자의 업무를 아무 좋아하진 않지. 그렇지 않지. 우리 모든 형제들이 피를 혈서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보고 비겁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죽는 힘을 다하면은 전도도 지을 수 있고 뼈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국부 정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죽여가고 싸워야 되지. 안 그러면 언제나 유리하고 우리 이익권을 어떻게 잡습니까? 훈련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도 우리 오늘 열심히 나아가서 훈련에서 정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로 물들다라고 합니다. 금방 영상을 봤는데 이런 선배들의 투쟁으로 선배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투쟁으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더 편하게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후배들한테는 그 민주주의의 씨앗 하나 물려주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2016년에 그런 후배 중 한 명인 구이어 김군 때문에 만든 곡이 있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곡으로 저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푸른 시절은 언제일까? 가진 것 없어도 젊다는 건 좋은 걸까? 청춘은 아파도 괜찮은 걸까? 잘려진 시간의 조각들을 모으면 흐린
흐려진 내 꿈도 숨 쉴 수 있나. 가만 차창에 비춰진 얼굴들 초점 없는 눈으로 누굴 보고 있나. 흔들린다. 일해도 나는 가난해지네. 흔들린다. 일해도 나는 불안해지네. 흔들린다. 세상에 두 발로 힘껏 버텨보지만 흔들린다. 난 그냥 숨 쉬며 살아가고 싶은데. 곁에 모든 건 흔들리고 있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처럼 힘내라는 위로도 힘이 되지 않아. 얼마나 더 힘을 내야 힘을 낼 수 있나. 흔들린다. 일해도 나는 가난해지네. 흔들린다. 일해도 나는 불안해지네. 흔들린다. 세상에 두 발로 힘껏 버텨보지만 흔들린다. 난 그냥 숨 쉬며 살아가고 싶은데. 가끔은 현장에서 이렇게 젊은 노동자들 그리고 알바하시는 분들 가끔씩은 또 마을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어른들은 말을 쉽게 해요. 무슨 힘든 걸 얘기하면 야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생각하면 조금의 이런 불만이 있어도 눈치 보고 어른 눈치 보고 사장 눈치 보면서 말하기 진짜 힘들었잖아요. 노조가 있음에도 사실 힘든데 아무한테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당연히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누군가가 대신 외쳐주지도 않고 대신 싸워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쳐봐란 노래와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또 막 화나게 슬프게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그렇게 함께 가자는 의미로 천천히 즐겁게 함께 그렇게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하늘 하늘 한번 못 쳐다봤지. 앞에 서면 지킬까 뒤에 서면 밀릴까 좁아지는 어깨에서 숨기면 친구들도 동료도 내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네. 그냥 그럭저럭 버티며 남들처럼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세상은 생각보다 단단해. 뒤집고 들어갈 틈조차 내겐 허락되지 않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멋지게 살아는 봐야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 살아있다고 외쳐봐. 나만의 착각이었나. 세상은 생각보다 단단해. 뒤집고 들어갈 틈조차 내겐 허락되지 않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멋지게 살아는 봐야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 살아있다고.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 누가 대신 외쳐주지 않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멋지게 살아는 봐야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 살아있다고 외쳐봐. 천천히 즐겁게 함께 한번 신나고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날 쳐다보고 너무 서둘러서 왔나봐. 뒤처진 사람 혹시나 없는지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고랑냇가에 발 닦으며 말없던 친구 함께 불러 얘기도 들어보자.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힘들고 지칠수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떠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지 마.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새벽에 세상은 빨갛게 뜬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갈수롭게 함께 힘들고 지칠수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떠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지 마.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새벽에 태양은 빨갛게 뜬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박수. 천천히 둘셋 즐겁게 함께 힘들고 지칠수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떠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지 마.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새벽에 태양은 빨갛게 뜬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감사합니다. 인권 콘서트 내가 전태일이다 2부 노래로 물들다 님들의 공연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흔들린다 외쳐봐 천천히 즐겁게 함께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노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이야기 손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 김한별 지부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작가 유니온 지부장 김한별이라고 하고요.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이죠. 저 좀 지금 배가 고파서 왠지 더 반가운데요.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최유정 수석부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제빵 기사로 일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지회에서는 수석 부지회장 맡고 있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2부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노동인권 사각지대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죠. 노동은 존중받아야 되고 노동은 중요한 것이고 노동이 없으면 이 세상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렇게 다 알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정말 꼭 필요한 노동,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잘 모르는, 또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수해야 되고 정말 신분의 여러 가지 위협 할 것도 없고 뭐 고용의 불안정 이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야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방송 작가 정말 저는 최고의 전문직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이 방송 작가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아나운서가 그럼요. 없어도 안 되지만. 네. 방송 작가분들 없으면 저희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현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심부름꾼인지 뭔지 컴컴한 그늘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정신이 없고 어떻든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전태일 시대에, 전태일은 주로 이제 봉제 노동자였고 그 당시에는 제조업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그런 이제 봉제, 옷 만드는 이런 거였잖아요. 대부분의 젊은 여공들이 거기에 이제 다 봉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필요하면서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시다라는 보조공이에요, 사실은. 모든 기본을 해줘야 그다음 미싱을 밟고 뭐 재단을 하고 옷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가장 천덕거리고 이렇게 취급당하고, 심지어 전태일 당시에는 그냥 기술 배운다는 명목으로 하루에 500원, 그 당시 커피 한 잔 값 이걸 받고, 그것도 이 증거 같은 그런 그 높이에 중간을 막아서 다락을 만들어서 그 다락방에서 그냥 왔다 가면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 뭐 그래서 방송 작가도 그렇고, 지금 뭐 파리바게트는 지금 정말 그 맛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빵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정말 이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누구가 무엇이 이렇게 했나, 이걸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느냐는 거죠. 정말 화려한 그 이면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또 몇 년째 지금 그 노동자성이랄까, 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랄까 그러면서 정말 차별받지 않을 여러 가지 아주 기본권을 가지고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노동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노동운동의 한 선배로서, 또 나이가 많아서 이 시대의 한 어른이랄까, 뭐 이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예, 그런 느낌 많이 들고, 대표에서 2분 나왔는데 얼굴 뵙기가 좀 정말 좀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갖기 전에는 방송작가분들, MBC 방송작가다 그럼 당연히 MBC 직원인 줄 알았고, 파리바게트 제빵사다 하면 당연히 파리바게트의 직원인 줄 알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방송 환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김한별 지부장님, 방송작가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좀 어떤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방송 작가들이 방송 제작하는 현장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역할들을 계속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도 방송 스태프들 와주셨는데 되게 반가운데, 사실 방송 만드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 분야에서 일거리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방송 작가들이 사실은 작가라고 해서 원고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 뭐 제작 준비하고 뭐 촬영 구성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방송 작가들은 작가니까 글 쓰는 예술 하는 거다 사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방송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프리랜서이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방송사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방송 작가뿐만이 아니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방송 작가분들 정말 한 프로그램 만드는데 섭외부터 시작해서 기획, 구성, 이 아나운서의 리액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신 정말 핵심 인력이거든요. 근데 좀 그동안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도 늘 좀 개선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지부장이신 저희 최유경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좀 요새는?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 이제 파리크라상에서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파리크라상에서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저희를 직접,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를 이제 직접 고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합의를 했던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에서 일하는 제조직군, 저희랑 똑같은 동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과 똑같은 처우를 이제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년 내에 임금 맞추기가 가장 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그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제 셀프로
이제 이번 4월 1일 날 셀프 선포식을 했고요. 셀프로.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셀프로 우린 했다 이렇게.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저희한테 아무런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그러니까 합의의 주최자인 저희 파리바게뜨 지회와 화섬 노조는 모르게 이제 셀프로 이제 이행을 했다라고만 이제 선포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로 이제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걸로 투쟁을 시작하니까 이제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번 3월부터 지금 이제 노조 탄압이 시작이 돼서 지금 또 7월 1일부터 저희가 또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거의 한 90일 넘게 지금 천막 농성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왜 가장 그 임금 마취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좀 꽂혔던 부분이 우리는 왜 항상 가난한 것인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것인가 라는데 저희도 거의 최저임금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오르면 올랐고 그 금액이 그 진짜 오른 만큼만 딱 급여가 오르는데 그 일한 만큼 또 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급여는 오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기다린 그 보람이 이제야 이게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이건 저희한테는, 당사자인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셀프로 모든 걸 다 맞췄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게 좀 지금 많이 싸우고 있고 투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가치를 두고 너무 기나긴 싸움을 하셔서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젊은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이잖아요, 둘 다. 지금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옆에서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이 사장님. 예,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 노동을 정말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 형태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랜서다 방송 작가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시를 다 해요. 또 뭘 꼼짝 못하게 해요, 실제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프리랜서 말 그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종처럼 막 부려. 어떤 나쁜 못된 그 사람들은 그런 아직도 인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인데 어떻든 간에 그런 제도 구조, 그런 걸 우리는 통틀어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정규직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정말 정규직으로 똑같은 그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 구조를 이제 깨야 된다는 거죠. 지금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인데 원체 이제 단결을 해서 힘차게 싸우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사회가 또 다들 노동조합 편을 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척하면서 했다는 게 처음에 이제 불법 파견인데 그것이 이 법원에서 이건 불법 파견이다 확실하다 이러니까 제대로 정규직을 대우를 해라 이런데 그걸 편법을 써서 다른 자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래 본사의 그 무슨 호봉이나 본사의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이건 적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만든 자회사 그거 하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시정대에 별로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용자들이 또 참 우리 자본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우리 인식에 대한 점도 좀 스스로를 예시로 들면서 예.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식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식은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선 뭐 지금 노동자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자기 이름을 자기로 못 부르는 방송 작가도 그러고 우린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하는데 아니야 너희는 프리랜서야 이러면서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파리바게도 비슷해요. 아유 다 정규직을 했어. 그런데 엉뚱한 다른 걸 만들어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죠. 이런 인식이고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천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노동할 때는 그냥 육체 노동, 노동할 때는 막노동, 노동할 때는 그냥 머리는 별로 안 쓰고 몸만 뭐 어떻게 해서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나운서도 정말 아주 참 아주 높은 전문직으로서 그런 노동자잖아요. 뭐 저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뭐 방송국만 하더라도 그 여러 직종이 다 나름대로는 자기 정체성과 이를 갖고 있고 다 같은 노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전문직 노동자, 대학 교수도 노동자, 심지어 외국 같은 데는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예,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왜 목사들도 독일에서는 종교세를 내서 국민들이 그 종교세에서 목사들의 봉급을 주거든. 그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그건 임금 노동자예요. 예.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임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느냐가 노동자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인식을 올바르게 길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노동에 대한 천시 또 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보다 우리나라의 자본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직도 천박하다는 겁니다. 정말 사용자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고용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를 자르려고 하고 있고 비용 생겼다 하면 가장 먼저 손보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정리해고하고 노동자 잘라내고 노동자 이런 자본가들, 우리나라 자본, 우리나라 그 사업가들의 인식도 정말 이제는 바꿔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 당연히 따질 것도 아닌데 당연히 노동자인데 이걸 두고 너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피말리게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방송작가분들의 투쟁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하고는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뭐 MBC에서 A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오후에는 SBS 가서 B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보통 작가분들 보면 한 프로그램에 정말 몇 년씩 종속돼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방송작가제에서 많이 알려서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는데 지금은 방송작가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사실은 사실 대부분 다 문제인데 사실 지금 작가들이
어쨌든 일하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임금 되게 적게 받고 있다. 사실 그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작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시키면 다 작가 일이 되는 사실 그런 것이고, 사실 어쨌든 지금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프리랜서한테 어쨌든 위탁 계약을 하려면 명확하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작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원고료 얼마로 딱 사실 딱 정해져서 방송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들 사실상 작가들이 맡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게 또 문제이고, 사실 방송 문제, 방송 현장에서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벽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노동 관련된 문제 많이 다루거든요. 이슈 많이 다루고 보도도 하고 사실 하는데 방송국 내부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절 보도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엄청난 벽이라는 문제가 들어요. 사실 노동 현장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뭐 기사화되고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사실 되게 부럽거든요. 사실 방송사에는 방송 내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점에 대해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저도 지금 몸담고 있지만 방송국 언론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뭐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라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이제 일종의 편법, 꼼수를 써서 별도 회사에 이제 고용되게끔 하고 또 동일 임금,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저시급에만 미치는 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뭐 임금으로 말씀하시면 일단 뭐 안 올랐다 이렇게 저희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사가 올랐다고 주장을 한다면 저희 이제 합의 주최자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설명이 저희도 합당하게 저희도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면 그것도 저희도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고 배제한 채 이제 다 맞춰졌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휴식권이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주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고, 근데 그게 예전 17년도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을 쉰다라고 하면 그냥 그 스케줄에 맞춰서 너는 뭐 이번 주에 하루 쉬고 그 다다음 주에 이틀 쉬어, 이런 식의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주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 1회 휴무가 무조건 보장이 돼야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6번, 너 오늘 이번 다음 달에 휴무는 6번이야? 이런 걸 정해 주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회사처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무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는 인력이 이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달엔 너의 휴무는 6번이야. 다음 달에 너의 휴무는 5번이야. 이렇게 미리. 그러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휴무는 필요 휴무는 그러니까 필요 휴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거는 전달 말일날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다음 달에 며칠이 필요해요. 그걸 하루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오늘까지 일하다가 내일 너무 아파서 혹은 뭐 동료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휴가를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쉬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대체 인력이 와야지만 저희는 쉴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혼자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제가 만들 빵을 만들어줘야지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너무 아파, 내일 못 나갈 것 같아라고 해도 그 인력이 구해지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상을 당해도 내가 지금 내가 만들 빵이 지금 계속 발효가 되고 있으면 당장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인데 그게 이제 인력이 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기사들이 저희는 다 기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기사들이 평균적으로 7, 8회 이상을 쉬고 있다. 휴무가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 옆에 동료들은 다 5번, 겨우 5번 쉬고 6번 쉬고 내가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계속 그런 걸 목격하고 있는데 회사 주장은 7번 쉬고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과는 아예 동떨어진 네.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런 게 가장 힘들고 저희는 휴가 뭐 연차 개념도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의 보건 개념도 거의 없이 살다가 노동조합 생기면서 이제 아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휴가라는 것도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보건 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거네라는 거를 이제 알면서 이제 요청을 해도 또 똑같이 인력 부족, 일정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런 뭐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수당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수당은 주세요. 수당은 주는데 결국엔 돈으로 주니까 뭐가 문제야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선택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이 상관없고 돈은 필요 없고 저희는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4번을 쉬면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휴무를 더 받고 싶은데 그 휴무를 줄 수 없으니 이제 더 요청을 해도 돈으로 주니까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전 병원비로 다 써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휴가를 정말 필요해서 휴가를 사용하거나 보건 휴가를 요청하거나 해도 좀 일정 부족으로 못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게 가장 지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번에 요즘에 백신 많이 맞아서 백신 맞고 이제 이상 증상 있으면 또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일정이 더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휴가나 연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려를 하는 경우도 지금은 생기고도 있고. 휴가가 저희가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긴가요? 아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 휴가가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휴가가 4개가 그냥 발생이 돼서 이게 만약에 소진을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부족했는지 갑자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는 노사협의회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못 쓰면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지는 거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주니까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왜 이걸 돈으로 주면 저 휴가를 분명히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가를 요청해도 돈으로 주니까 사용하지 마 일정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협의 중이지 근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는 거지 그게 확정된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우리의 관리자들은 그거를 다 이게 협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휴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없어라고 이제 공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파리바게뜨빵 즐겁게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방송작가 그 김한별 지부장님 말씀하신 계약서에 업무법이 쓰는 거 이거 너무나 근로기준법에 너무나 당연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또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있는 일들 휴가가 보장되는 거 근로기준법에 너무 당연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좀 준수해라 라고 했던 이 외침이 여전히 이렇게 공허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지금 4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이죠. 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예. 그리고 저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데다가 그 사업주들의 이런 꼼수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악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사실 전태일 그 60년대 뭐 그렇다 치고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참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내 가족 누구를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애써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모양과 성격과 이런 게 좀 변했죠. 물론 절대적인 부분은 나아졌다 하더라도 모양만 변했을 뿐 그대로 지금 온전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오늘 주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청년들 세대가 담당해야 될 것 중에 이런 사각지대, 사실 제빵을 한다거나 또 이 방송 작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뭐랄까, 이 나이와 정말 참 빵 만드는 것도 손이 아주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악용당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지금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좀 빨리 좀 고치고, 그 전에 좀 사회적 합의랄까 이런 형태로라도 공론화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권리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방송 작가도 겨우 지금 이제 노동조합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결해서 정말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2부 두 분 모시고 저희가 방송 작가분들의 삶, 또 파리바게트 제빵사분들의 삶 들어보고 있는데, 두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저희가 이야기 손님 두 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좀 아쉽지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한마디씩 혹시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김한별 지부장님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을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근데 사실 방송은 누구나 사실 접하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노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근데 그 부분이 가시화되지가 않아서 많이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작가 지부가 거대 방송사들을 상대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위해서 참 지난한 싸움을 해왔거든요. 성과도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최유경 부지회장님, 지부장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파리바게트는 굉장히 이제 나이대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좀 이제 평균 연령대가 좀 많이 낮은 편이고, 여성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에요. 근데 여성 인권이나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많이 못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도 있고, 그다음에 임신 노동자들에 대한 모성 보호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회사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로 좀 싸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좀 신입기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이렇게 좀 20대 젊은 이제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좀 일찍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관리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애들은 잘 못 버텨.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제대로 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인데 그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거기서 여기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찍 그만두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희 뭐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회사들도 좀 이런 청년분들한테 제대로 된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시면 모든 분들이 좀 즐겁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이야기 함께해 주신 이야기 손님들, 또 노래해 주신 우리 공연팀,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진행한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가 전태일이다 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 구호를 외쳐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내가 전태일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모두 똑같이 내가 전태일 이렇게 답설을 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제가 먼저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전태일. 내가 전태일.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